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중입니다. 날씨가 드디어 입추를 지나서 선선해지고 있죠. 예. 좋습니다. 에어컨 잘 때 키세요? 아니요. 왜 안 켜요? 아니요. 네, 지금 어땠던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켰어요. 자다가 켰어요. 더워서. 자다가 더워서? 네. 뜨밤? 아니요. 보통은 안 켜요? 네. 요즘 어떻게 집에서 에어컨 켜요? 요즘 안 킵니다. 선풍기 켜고 해요. 선풍기 켜고 자면 죽는데. 그게 뭐 오존이 나와가지고 삼중수소가 쪼개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쇄 반응 일으켜서 죽는데. 어쩐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저도 어렸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맨날 그렇게 자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 괜찮다고.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의 공식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 네.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습니다. 조심하세요. 연쇄 반응 때문에. 일본은 너무 덥잖아요, 나라가. 지역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삿포로 그렇죠. 이런 데. 삿포로는 근데 요즘은 삿포로도 더워. 삿포로가 그리고 제 옛날에 그 삿포로에 갔다가 어느 기억나는 그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음식 파는 데는 아니었고 그냥 술만 파는 데였거든요. 남자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바였는데 조그매 뭐 테이블 한 3개 정도 있고 바에 이제 이렇게 의자 몇 개 있고. 근데 일본에는 그렇게 막 내가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행하면서 본 걸로는 고주망태가 돼서 막 사람 비틀거리고 길에 누워있고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저 소심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바에 갔더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였는데 막 취해가지고 테이블 밑에 막 쓰러져 있고 막 이런 적이더라고요.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가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특이했던 게 거기 사장님이 너는 여기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오는 그런 데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알고 왔냐. 그냥 돌아다니다 왔다. 그래서 자기도 한국에 한 5년인가 살았대요. 왜 살았냐? 그러니까는 한국 스키 점프인가 스키인가 그 알파인 스키인가 하여튼 그 스키 팀의 국가대표 코치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생활했다. 근데 한국 존나 춥다고. 그 삿포로 사람인데 한국 존나 추운데 눈은 안 온다. 삿포로가 며칠 전에 삿포로 친구가 여행 다녔는데 지금 엄청 덥답니다. 지금도. 아무튼 일본은 더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운 거야. 더운 거야. 우리도 뭐 개마고원 가면 춥지. 우리도. 일본이 저렇게 더운데 어떻게 살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살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도 잘 사는데. 우리가 덥고 춥고로 요즘엔 어디 뒤지지 않거든요. 아니, 뭐 오염수도 이렇게 탁 콸콸콸콸 갖다 버리고 어떻게 살까 저 사람들. 걱정이 커요. 일본인들. 이게 인간으로서 일본인들 저 어쩔까. 저 문명에 큰 지금 획을 긋고 있는데 왜 어쩔까. 걱정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인들이 걱정스러워서 오랜만에 일드 한번 보고 왔는데 제가 한 3회 정도는 일본 드라마 혹은 영화로 연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게 이거고 두 번째 거가 귀에 맞으신다면 이라는 또 드라마가 있고 짧아요. 한 20분 내외 회당 그게 있고 3회를 그 안도 사쿠라가 나오는 그거를 할까 아니면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 나만 없는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할까 아니면 안도 택시를 할까 지금 그건 아주 미정입니다. 아무튼 그 중에 3연작의 첫 번째 드라마로 꽁트가 시작된다. 20代後半あの頃思い描いていた大人には ならなかった 콩토가 하지마루 2021년 4월달에부터 4월부터 6월까지 니폰 테레비에서 その失敗は 연재되었던 大いなる未来 10부작 드라마입니다. 회당 한 40분 50분 정도 하죠. 회당? 저 마우스 좀 움직여봐. 네. 45분 네. 정도 하고 네. 일본 청춘들의 어떤 뭐 꿈과 사랑, 사랑과 일, 피땀 눈물에 대한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각본가가 상당히 일본에서는 그 좀 실력 있고 맞죠? 스타작 각본가로 유명해요. 가네코 시케키라는 이 사람이 유명하고 출연 배우들이 화려합니다. 뭐 감독은 뭐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뭐 지금 그 이런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요 나이대 최고의 배우로 꼽히고 있는 스다 마사키라는 배우가 있고요. 나오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그 비슷한 포지션으로 또경영 씨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리무라 또스미라고 불리는 또 카스미 나오냐 또 카스미 나오냐 그리고 아니면 또로세 스즈 뭐 이렇게 그 맨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도 이제 요 나이대에서는 일본 거의 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녹음에 집중을 해요. 녹음에 집중을 해. 티셔츠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사. 그러면. 정품이네요. 그러니까 정품 납품이 있어 이게? 정품이게 35,000원 하던데. 오. 정품이네요. 아니 바느질도 괜찮아. 아무튼 바느질 봐야 돼. 바느질을. 아, 옷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느질 보는 걸 까먹었네요. 네. 그다음에 또 역시 그 이혼 나이대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화에서 우리 얼굴이 익숙한 카미키 류노스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출연자는 요 정도 되고요. 내용은 그 꽁트를 하는 3인조 개그팀을 하고 있는 3명의 젊은이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고등학교 축제 때 꽁트 연극을 했던 한번 해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 그 재밌고 좋아서 앞으로 자기네 진로를 개그맨이 되자 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언더그라운드에서 꽁트 개그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 3명의 이야기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에 이 꽁트 개그팀 맥베스를 알게 된 나카하마라는 여성이 이 개그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덕질을 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해가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거리는 뭐 이렇고 줄거리를 전부 다 얘기하기는 드라마라 너무 기니까 등장인물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루토 스다 마사키라는 배우가 연기합니다. 이 스다 마사키는 2018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일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고요. 단연 동시대 최고의 남자 배우로 인기와 뭐 연기에서 동시대 최고의 남자 배우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의 팬덤이 꽤 형성돼 있어요. 각종 인터뷰에서 자신의 첫사랑으로는 그 나가사와 마사미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둘째 딸로 나오죠. 그리고 열도의 각선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나가사와 마사미가 자기의 첫사랑이다. TV에서 보고 사랑에 빠졌다. 짝사랑 아기 때. 이하라는 거죠. 네. 아기 때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기에 순페이라는 역할로 나오는 나가토 타이가랑 절친 사이래요. 실제로. 그리고 아이명이라는 가수 싱어송라이터가 있거든요. 일본에 또 나이도 비슷해요. 젊은 우리로 치면 뭐 약간 장르는 다르지만 아이유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아이명이라는 싱어송라이터랑도 절친이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명이 이 드라마에 OST를 불렀어요. 노래가 상당히 좋은데 뭐 지들 친한 애들끼리 다 해먹어? 이거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특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루토는 이 맥베스라는 개그팀에서 꽁트 팀에서 각본을 담당하고 있어요. 물론 연기도 하지만 각본은 대부분 하루토가 쓰는 거죠. 고등학교 축제 때 그 동창이던 준페이의 제안으로 꽁트 연기를 한 것을 계기로다가 진로를 꽁트 개그맨으로 결정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무명의 10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결성을 할 때 각자들이 가족들에게 약속을 해요. 가족들에서는 아무래도 반대했었을 테니까. 저기 문재기도 한의사 된다고 했을 때 집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다며요. 네. 너도 한의사 하냐? 네. 또 한의사냐? 우리 집에 한의사가 5명인데 6명. 6명. 양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는 5명이었지. 네가 안 됐으니까. 아 그렇죠.
양의사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근데 반대가 심했다면서요. 10년을 해도 인기가 없으면 해체하겠다라는 약속을 가족들에게 각자들이 하고 결성을 했는데 드디어 10년째가 됐는데 아직도 무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체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베스라는 팀이. 그때 그 팀 안에서 멤버들을 이 꽁트의 세계로 끌어들인 것. 우리 축제에 나가서 꽁트 해보자라고 한 애는 슌페이지만 그 축제가 끝난 이후에 우리 진지하게 이걸로 직업 삼아 해보자라고 제안한 거는 이 하루토였기 때문에 이 멤버들을 꽁트의 세계로 직업의 세계로 끌어들인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인기는 없으니까 공사장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준페이, 나카노 타이가라는 배우가 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이 배우가 제일 좋았어. 나카노 타이가. 저도요. 그죠. 제일 꽁트도 잘하고, 그러니까 몸을 잘 쓰더라고, 되게. 네. 그냥 셋이 꽁트하고 있는 거 보면 약간 두 명은 저래서 인기가 없어. 좀 그런 좀 느낌이 혼자 되게 잘해. 네. 이 나카노 타이가는 물론 이분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스다 마사키만큼 어떤 화려한 수상 경력이 이 사람도 상당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쟤는 받았는데 그런 거 아직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다작을 하는 배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업계에서는 굉장히 왕성한 에너지로 자신을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는 배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우에 대한 다른 배우들의 평가로 오다기리조는 젊은 배우들 중 가장 신경 쓰이는 자다라고 평가를 했고, 아까 그 스타의 첫사랑이라던 나가사와 마사미는 연하의 배우 중 가장 신뢰하는 배우다라고 뭐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굉장한 영화광이래요. 영화광이고 특히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의 설경구 역할을 난 꼭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을 밝힌 바가 있고, 기생충에 대해서는 뭐 역사에 남을 역작이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과 대담도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배우로는 호아킨 피닉스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오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비틀즈다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친한파라고 볼 수 있죠. 애드립을 많이 하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그 얘기 나오죠. 처음에 2인조로 활동하다가 프로게이머의 삶을 살던 슌타가 5년 만에 나도 개그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영입을 할 때 준페이가 슌타한테 경고하잖아요. 애드립 하면 바로 파문이라고. 자기는 애드립을 엄청 많이 하는 배우인데 그 어떤 배우의 실제 모습을 이용한 개그 코드였던 것 같은데 우린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웃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조사하다 보니까 그거 좀 웃긴 장면이었구나. 일본 사람들은 많이 웃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차별 반대라든지 다양성 존중에 평상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젊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일본에 사는 게이들이 선정한 추천 남자 배우 2위에 랭크한 1위는 마치다 케이타라는 배우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잘생겼어요. 이 마치다 케이타라는 배우는 극우로 좀 유명해요. 우리로 치면 일베남? 거기는 이념이랑 게이들의 그거랑 별로 우리나라는 좀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우파는 뭐 반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상하긴 하지만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별로 신경 안 쓰나 보네. 글쎄 그 일본에서는 그 일본 예능 같은 데서도 남잔데 여장을 하고 크로스 드레서인 사람들이 당당하게 그 패널로 나와서 앉아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짤 같은 거에 뭐 이제 웃긴 장면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컨셉으로 저렇게 앉아 있나 보다 웃기게 일부러 여장해가지고 뭐 강호동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애기 분장하고 앉아 있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크로스 드레서인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 정체성을 밝히고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그거를 마치 찬반의 대상이 가능한 것처럼 그것까지는 잘 막 모르겠어요. 하지 않고 당연히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 막 게이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예계에서는 그런 게 좀 왜냐하면 그 이전에 게이샤 공연에서도 어느 순간에 그 막부가 그 게이샤 공연에 여자는 출연을 못 시키게 해서 미소년들이 여자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창이 유행하고 돼서 또 미소년자는 출연 못 시키게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예계에서는 그런 게 좀 허용되는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고 또 한 1950년대 흑백의 시절에 일본의 그 어떤 그 가수가 있어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가수가 굉장히 그 노래 한 곡이 엄청 히트를 했거든요. 공전에 히트를 한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장을 하고서 이제 나와서 공연하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래도 너무 좋고 했기 때문에 그게 대중들한테 그냥 확 받아들여진 면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일본 연예계에서는 그 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좀 관대하게 받아주는 문화가 있지 않나. 근데 실생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우리 그 일본인 청취자들도 꽤 많이 들으시는데요. 정확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맥베스의 서브리더 격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고등학교 시절에 하루토에게 우리 꽁트하자 꽁트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꽁트가 좋아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눈에 띄어서 그 동급생 여학생인 나츠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걸 한번 하자고 제안했던 거예요. 이때는 나츠미는 이 학교에 공부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는 농구부 주장과 사귀고 있던 중이었죠. 꽁트 그룹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고교 시절에 나츠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눈물겨운 분투를 한 결과 결국엔 나츠미랑 사귀게 돼서 현재 10년째 열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작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연명하고 있고요. 혼기가 차는 나츠미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가업을 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슌타 가미키 류노스케 이분은 윤사마를 좀 닮았기도 하고 서태지 얼굴이 좀 있기도 하고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둘 다 잘 모르겠는데요. 유리가 이래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해야 이게 뭐가 꽁트가 진행이 되지. 이게 뭐 아니 그건 진짜 어디 아닌데요? 아니 진짜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서태지 닮았어요.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있었어. 그리고 데뷔 28년 차입니다. 이미 나이가 30살인데. 아영이 맞나 보네.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도시적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역이나 찐따 그리고 착한 남자 등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미노 나와 너의 이름은 성우 거기서 주연 성우로도 활약을 했었고 남자 배우 최초의 성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일부러 조금씩 틀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엄마가 틀려서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자꾸 단어 하나씩 막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직 딴 것도 저 일본어 얘기할 때는 꼭 하나씩 다르게 얘기해요. 저는 몰라서 못 알아들었네. 우리 저 청취자 중에 일본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 하나 그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에서도 성우를 했었고 주인공은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네. 그 거기서 나오는 그 부처님처럼 생긴 애기 있어요. 살 디룩디룩 찐 애기. 그 있었고 그다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도 그 어떤 조연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도라에몽 뭐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뭐 이게 막 에반게리온 스즈메의 문단속에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출연했던 모든 영화 애니메이션을 합치면 관객 동원 1위래요. 그러니까 티켓 파워가 있다고 봐야죠. 아무리 뭐 조연으로 출연했어도 최고의 흥행 배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로세 스즈랑 친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
레츠락 죽어서 하는 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말감에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키리시마가 동아리 그만둔대라는 영화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고요. 하도 여기저기 나오니까 그런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에서는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뿌요뿌요라는 어떤 테트리트 비슷한 옛날에 그 뭐죠? 핸드폰으로 많이 하던 그 색깔 맞추는 게임? 애니팡? 애니팡 비슷한 뭐 그런 게임인데 그거 일본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프로게이머로 진출해서 5년째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은 못 벌지만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사는 걸 보고 자기도 저거 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 프로게이머 은퇴하려 한다. 요즘 젊은 애들에게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프로게이머들은 20살만 넘어도 좀 노땅 취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우리 하루토가 그럼 너도 맥베스에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해서 냅다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프로게이머로 성적이 그때도 계속 1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걸 같이 하고 싶어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꼬치집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등장인물 나카하마 리오코, 아리무라 카스미가 역을 하고요. 또스미, 이분이 출연했던 영화로는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우리 아말감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말감에서 했나? 영화 오독에서 했나? 그 다음에 I am a hero, 일본 좀비물이죠. 이것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식기 전에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죠. 네. 열도의 미간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미간이 참 예뻐. 미간이 상당히 이쁜데 미간이 엄청 이뻐. 이 드라마 상에서는 유명 식품 회사의 직원으로 상당히 인재였으나 사내 정치질에 질려서 퇴사하고 폐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폐인 생활 하던 와중에 동네에 새로 오픈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알바를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멍한 상태로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우연히 맥베스가 이 레스토랑에 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거기서 맥베스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맥베스에 대한 덕질이 시작돼요. 이 여자의 모든 그 비디오 자료와 모든 인터뷰, 그리고 심지어 그 슌타의 프로게이머 시절 인터뷰까지 다 찾아보게 되면서 진정한 오덕이 되죠. 맥베스의 오덕. 자신이 뭔가를 좋아하면 망한다는 징크스를 갖고 있습니다. 좋아하던 잡지도 폐가 나고 자기가 구독을 하는 순간 자기 전에 다니던 회사도 입사 후 주가가 폭락했고 퇴사하니까 반등하고, 맥베스도 덕질을 하자마자 해체를 발표하게 되죠. 1회에서 이미 이 사람들이 해체를 발표해요.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카하마 스무기, 후루카와 코토네가 열연합니다. 나카하마 리오코의 여동생이고요. 공경에 처해 있거나 분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도와줘야만 하는 다정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폐인이 된 언니를 돌보기 위해서 동거 중이에요. 그 다음에 슌타가 자주 가는 스낵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위스키바 같은데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 진로에, 남들은 이렇게 막 도와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죠. 뭐 요런 등장인물이 나와서 매회 드라마의 시작에 꽁트를, 짤막한 꽁트 한 1분, 2분 정도 되는 꽁트를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꽁트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그 뒤에 이렇게 쭉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그 꽁트의 결말을 보여줘요. 앞에는 꽁트의 한 90%까지만 보여주고, 그래서 왜 이런 꽁트를 만들게 되었는지 얘가 이제 그 40분 동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도전, 꿈, 그 다음에 좌절,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오래된 연인 간에 생기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일본 드라마를 많이 본 편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정해주시면 그 정도만 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일본 드라마의 분위기라든지 요런 거를 드라마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특징이겠지만 다른 또 드라마들도 다른 특징이 있고 그렇겠지만 이 드라마는 좀 사실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랑은 되게
그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뭔가 스튜디오에서 딱 찍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스튜디오 촬영을 안 하나? 아니 하긴 세트 하죠. 촬영은? 네. 예전에 세트- 일일 드라마 다 세트였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 단독 주택에 사는 집은 다 똑같아. 디귿자 모양으로 돼서 저 마당 보이고 이쪽 거실 있고 그렇죠. 그러고 옆방 찍으려면 벽을 이렇게 통과해서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약간 그런 드라마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옛날 스타일의.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뭔가 이렇게 공간도 좁고, 우리나라는 물론 드라마마다 우리나라 다르긴 하지만 좀 더 약간 좁고 아기자기하고 되게 누가 딱 봐도 세트장 같은 분위기의 패밀리 레스토랑,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질적이긴 하더라고요. 약간 옛날 드라마 같은 느낌도 있고 우리나라랑 근데 비교하면 세트장 느낌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좁은 데서 오밀조밀 들어가서 막 카메라도 저쪽 구석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찍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세트면은 그렇게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바깥에서 찍으면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원룸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스튜디오 이런 데 빌려서 그 안에서 찍은 것 같은데. 네, 좀 더 이제 우리나라보다 약간 좁고 아기자기하고 약간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막 군더더기 있고 막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지 않고 딱 그 주인공들의 삶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세대를 살짝 지나갔지만 결론까지도 다 마음에 들고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좀 약간 어렸을 때 세대를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조금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맞다 그랬었지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재밌게 봤어요. 결론이 마음에 드셨군요. 마음에 들었다고 하긴 좀 미안하지만 너무 막 비현실적으로 갑자기 빵 써서. 스포가 되니까 막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막,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팬덤이었던 애랑 막 눈이 맞는다고. 진짜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계속 불안하잖아요. 최고의 미덕 딱 두 가지, 많은 미덕이 있지만 최고의 미덕 두 가지 꼽으라고 그러면 방금 말하신 그 팬하고 덕질하던 팬과 러브 라인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 가지랑 키스 씬이 없다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다른 러브 라인에서도 키스를 안 해. 뽀뽀는 한번 하잖아요. 하긴 하죠. 뽀뽀는, 그 정도는 네. 그래. 그 정도는 네. 키스를 그 정도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 막 요즘 막 그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하긴 한데 미국 드라마 보면 뭐만 하다가 뽀뽀하고 뭐만 하다 뽀뽀하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 스토리를 진행시켜야지 왜 이렇게 물고 빨고 하는데 시간을 다 쓰는 게 그게 참 좋아.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참 진짜 오랜만에 정말 좋은 드라마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3번 봤어요, 3번. 내가 발견했잖아. 네. 정속도로요? 네, 정속도로 3번 봤어요. 왜? 그러면 그동안은 왜 그렇게 2번도 안 봤지? 별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없는 맞습니다. 영화들만 고르고 무슨 맞습니다. 예술 영화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거 부처님 만화. 하고 얼마나 재밌어 부처님 만화. 참 그 등장인물 중에 그 부분을 소개를 안 했네. 여기서 그 준페이의 여자친구로 나오는 요시네 쿄코. 요시네 쿄코, 이분이 무슨 사고팔고 무슨 형제입니까? 네. 어쩐지.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 이후에 그 드라마는 진짜 그때 보고 나서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할 때마다 봤거든요. 원래 빅뱅 히로만 계속 보다가 20분짜리. 봤던 드라마를 틀어놓고 저기를 해요? 네, 그거를 계속 봤어요.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를 말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요 한 3주간은 요 드라마만 계속 봤어요. 진짜요? 네, 너무 마음이 괴롭고 지금 하는 일이 안 되고. 네, 이런 근데 이 사태들이. 이거는 약간 보면 같이 조금 괴로운 면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이게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약간, 제가 이거 그거 또
커피가 식기 전에 네. 뭐 이런 거 저는 몇 개 안 봤잖아요. 근데 다 뭔가 그 비슷해?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본 몇 가지로 일본 드라마를 내가 정의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드라마 뭔가 다 이렇게 이런 형태 같아라고 느끼는 게 야외가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세트장이 아님에도 그리고 세트장 항상 어디 맨날 모이는 이자카야가 있어. 일본 저기에는 항상 이자카야라든지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가 있어. 항상. 술집도 엄청 좁잖아요. 뭐. 근데 실제 일본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되게 좁아가지고 맨날 몇 명이서 노닥노닥 하는데 뭔가 주인이랑 계속 저렇게 말을 걸어줘야 되는 건지. 맞아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단골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5,000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500엔. 5,000엔 5만 이라고 원? 적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번역기로 뭐냐 저 메뉴. 대체 5,000원은 뭐냐?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술이겠지? 술 무제한. 아. 그래서 아니 근데 무제한 5만 원치 마시려면 꽤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지. 뭐 저기 한 잔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5잔이면 끝나잖아.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5만 원치 얼마나 뭐 그게 또 기준이 있겠죠. 비싼 거를 무제한 하진 않겠죠. 보통 뭐 시간 제한을 주지. 1시간이나 네. 2시간. 그래서 제가 왜 그게 궁금했냐면 저 꼬치집. 꼬치집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저기 맨날 가서 돈을 쓸 수가 있지? 왜냐면 꽤 비쌀 것 같은데 1대1로 저렇게 말 상대해주고 하면 그 금액이 포함일 거 아니에요. 술값에 응대. 꼬치집 말고 그 스낵바 얘기하는 거군요. 스낵바. 꼬치집에서 일하는 청년이 술집에 스낵바. 매일 그러니까 가는데 그 스낵바 그게 예. 스�εκ바야. 그 위스키 파는 그. 그 집에 5,000엔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시간당 5,000원. 그 일본은 그런 거 많아요. 스낵바에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얼마. 그럼 1시간에 5만 원치인데 얘가 매일 5만 원씩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근데 안 먹어도 프로게이머랑 돈을 많이 벌어서 아. 잔술로 먹을 수도 있죠. 차도, 잔술. 차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 5,000엔이 뭔가. 그래서 보면서 좀 어쨌든 그러고 좀 신기했던 게 어쨌든 술집에서 그렇게 응대를 해주고 말상대를 해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동생이. 나카마의 여동생. 네, 여동생이. 근데 이게 저것도 문화 차이겠지만 전혀 직업이 이렇게 비하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긴 하지만 뭐 너무 당당하게 그냥 알바 중에 하나? 이런 뭐 편의점이나 약쟁이는 막 여기나 약간 무릎을 팍 치면서 아유 젊은 사람이 저런 데서 일하고 있고 막 이렇게 술집 다닌다고. 그리고 저 언니는 말리지도 않고 아유 자기 쭈쭈쭈쭈쭈쭈 하면서 저기서 동생이 저렇게 술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와서 반찬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못 차리고 있다고. 그거까지 아니지만 약간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좁은 데는 그 술집이 되게 좁더라고요. 거기는 세트 같아. 너무 조그만하지. 그 집하고 그 꼬치집은 세트 같아. 그 카메라 이동이 되게 자연스러워. 하여튼 그래서요. 그래서 요즘 설거지하느라 계속 보는데. 그래서 계속 3번 본다고요? 보셨어요. 계속 본다. 세번 그 문지기가 이거에 평가를 내린 걸 내가 보니까는 뭐 맥주 먹으면서 이렇게 3회째 정주행을 하다가 지난 주말에 참지 못하고 라면물을 올렸다. 매 회마다 뭐 먹는 게 나오는데 라면 먹고 국수 먹고 파스타 먹고 뭐 다 국수 먹는 거 계속 나와요. 그럼 맨날 캔맥주 마시잖아요. 네. 저는 저것도 PPL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저 맥주를 항상 똑같은 걸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린 무식이던데. 네, 그거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발견했는데 우리나라랑 이것도 다르구나 했던 게 우리나라는 저러면 무조건 PPL이잖아요. 근데 촬영용으로 만든 거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그 라면물을 올렸다. 의미심장한 메시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드라마에서 하루토가 중대 발표를 할 때 꽁트팀을 시작하자라는 발표를 할 때도 그 다음에 꽁트팀을 해체하자는 발표를 할 때도 항상 라면을 먹은 후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라면물을 올렸다는 건 어떤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마음에 뭐가 있었다. 그냥 먹고 뭐또 지금 말 안 듣는 사람 많고 또 집에 가도 또 다 말 안 듣고 두 사람 다 둘이 한 편이 돼서 아빠 얘기를 아주 그냥 그래서 밤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빨래기면서 보다가 승질이 나서 라면 물을 올려가지고
하나 끼려 먹었습니다. 끼려 먹었어? 네. 그렇군요. 아무것도 없었군요. 저도 너무 재밌게 본 최근에 그 제가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일본 드라마로 치면 이거랑 안도 사쿠라의 최신 드라마 그래도 사랑한다. 그거는 옛날 거예요. 그거는 한 7, 8년 됐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거를 내가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랑한다. 근데 드라마가 엄청 무거워요. 아 이거 하죠 그러면. 그 초등학생을 살해한 네. 소년범 가해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겪는 일들을 다룬 거거든요. 여기도 안도 사쿠라가 나와. 브러쉬 업 라이프. 브러쉬 업 라이프. 요게 2023년 거거든요. 네. 와 대단합니다. 브러쉬 업 라이프 진짜 재밌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 안도 사쿠라가 이제 심지어 거기서는 미인을 연기해. 아니 뭐 설정상으로 미인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뻐. 거기서 예뻐. 근데 뭐 그거와 더불어서 올해 본 모든 드라마 일본 드라마 중에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꽁트가 시작된다. 젊은 사람들이 이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담고 있어요. 꿈을 쫓는 것은 만약에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의미한가라는 질문.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노력은 보상을 받는 것인가? 노력을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꿈을 쫓고 있을 때 주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내 옆에서 계속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야 너 정신 차리고 뭐 이거 해 너 이런 거 잘하니까 아버지 가업을 이어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 그리고 열심히 살더라도 인생은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게 살아도 인생은 나락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뭐 사례. 여기에서는 3화 기적의 물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수재로 살아오던 그 하루토의 형이 있죠. 운동도 최고, 성적도 도쿄대를 갈 수 있을 정도, 성적도 최고. 운동은 저 프로 축구단에서 영입이 저희가 올 정도, 운동도 최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이 망가진 그 다단계에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 되고 또 여기 등장하는 나카하마 여주인공 나카하마의 경우도 그 대기업에서 총망맞는 인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내 정치질 혹은 책임 전가 이런 거에 지쳐서 낙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뭐 그거 뭐 낙오한 인생이라 볼 수 없지만 자기가 어쨌든 생각했던 그런 상관은 전혀 다른 폐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복불복처럼 찾아오는 어떤 성공과 실패 이런 걸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냐. 또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도 지옥, 안 해도 지옥인 그런 상황. 그거는 5화에서 노래방 꽁트죠. 노래방에서 두 커플이 노래방을 1시간 더 연장할 거냐 말 거냐 해갖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만하자. 아유 또 2시간 연장해서 놀자. 이런 그런 꽁트를 가지고 구성한 5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도 그만둬도 지옥인 상태에 빠져있는 선배 꽁트 팀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시절 혹은 이 시절이 지난 그 아직 30대 후반인 저에게도 아직도 그 고민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뭐 정답을 어떻게 말해 주겠냐마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으로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얘기 같아서 뭉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응원하고도 싶고 나는 저런 사람들을 그렇게 주변에 잘 응원해 줬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게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은 드라마인데 또 그 일본 그런 트렌디 드라마의 그 특유의 그 가벼움이 심하지도 않아요. 나는 연기도 또 오버하거나 이런 것도 잘 없고 상당히 보기에 거북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드라마로서 아쉽다기보다는 저랑은 좀 안 맞는 부분은 셋이서 놀 때 있잖아요. 좀 유치하게 놀 때 뭐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짜고 한다든지 뭐 본인들끼리 막 웃겨서 자지러지는데 저는 그렇게 막 제 아기들끼리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드라마의 어떤
핍진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못 떴지. 그렇게 네. 재미있게 노는데 지들끼리 그래서 신나니까 그럴 때는 조금 괴롭더라고요. 저러니까 못 뜨지. 자기들끼리만 네. 재밌구나 저렇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기가 힘들었다. 그때마다. 네. 그리고 그 3화 그 기적의 물에서 나온 그 하루토의 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배우는 요시네 쿄코가 최근에 찍었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반경 5m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서 여기 이 꽁트가 시작된다 해서는 요시네 쿄코가 그렇게 많이 부각되진 않아요. 거의 여자 출연자 중에는 넘버 2도 아니고 넘버 3 정도 분량이 그 정도 있는데 그 반경 5m에서는 이 요시네 쿄코의 그 매력이 막 엄청 발산이거든요. 대단합니다. 거기서는 잡지사의 기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하루토 형으로 나오는 배우인데 이 마이구마 카치야랑 요시네 쿄코가 반경 5m라는 드라마에서는 서로 애인으로 나옵니다. 한번 뭐 볼만도 할 건데 그거는 조금 소개해드리기 좀 애매하다. 나쁜 건 아닌데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래 희망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장래 희망 없어요? 네. 어릴 때는? 어릴 때도 별로 없었어요. 살 때도 별로 없었어요? 네. 여기에 나오는 찌무기랑 비슷한 상태네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네.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그런 쪽이었군요. 여기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저는 놀고 싶습니다. 그냥. 놀고 싶은 백수건달? 네. 백수건달. 어릴 때 장래 희망은 뭐였어요? 만화가 천문학자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어요? 돌이켜보건데 책 좀 읽고 그림 좀 그리고 노력하신 거네. 만화가 미술학원 다니고 만화도 좀 그리고 했었죠. 천문학자로서의 노력은요? 백과사전 좀 보고 올컬러 백과사전 별자리 좀 외우고 24권짜리 일본 책 뺏긴 그런 거. 그거는 그냥 좋아한 거지 그거를.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 거지.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는 뭐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지금 직업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죠? 둘 다. 네. 내가 뭐를 해야겠다. 저거를 내가 이거 너무 좋아서 저걸 해봐야겠어라고 노력을 안 해본 삶이잖아. 우리는. 저도 좋아서 그쪽에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 노력. 그런 거 안 해본.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노력 자체를 별로 하기가 싫어 나는. 노력 자체를 별로 하기 싫고. 아무튼 뭐 그런데 그러면은 그 꿈을 향해서 막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답이 안 보여. 쟤는 안 될 것 같아. 앞만 봐도 하나도 안 웃겨. 우리 같은 애들이죠. 저기서 요거 말씀하세요. 요런 거 하고 있는 애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뭐라고 옆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진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좋아는 하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뭐라고 해줄까? 노력도 안 해 저 새끼들 보니까. 근데 뭐 얘기한다고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 즐거워 보이면 그것도 됐다. 근데 재밌으면 됐다. 재밌으면 뭐 그래 그 시간 즐거우면 됐지. 만약에 이제 이게 업이라면은 정말로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 본업이고 그렇다면은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참 어렸을 때 그 꿈 중에 하나는 여행 작가가 꿈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작가 꿈이어서 노력한 건 없어요. 노력한 건 없어요. 그냥 멋있어 보여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행 유튜브 이런 게 아니라 여행은 책으로 보는 거니까 남의 여행을 간접 경험하는 건 책으로 보잖아요. 세계 테마 기행도 재미없거든요. 그냥 책으로 보면 근데 막 재밌잖아요. 에피소드도 뭔가 막 나오고 하니까 저 되게 여행 서적을 많이 읽고 재밌고 그러니까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또 나도 요런 여행 작가처럼 해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쓰고 사람들한테 공감도 주고 싶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노력한 적은 없지만. 근데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돈이 좀 모이고 시간이 돼서 한 2, 3개월 정도 여행 갔어요. 글을 안 쓰죠. 작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작가 될 만큼 뭔가 에피소드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또 한 1년 있다가 또 1년 열심히 돈 벌다가 또 여행을 갔어요. 뭔가 이렇게 여행 작가로서의 삶은 이제는 뭐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삶에 뭔가 터닝 포인트를 3달간의 여행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없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거를 한 몇 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자기 암시 플러스 실제로 깨달은 게 아, 내가 여기 가서 뭔가 터닝 포인트를 찾거나 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래도 이 시간을 내가 엄청 즐겁게 오늘 뭐하고 놀지 내일 뭐하고 놀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엄청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구나. 왜냐면 스트레스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생리통이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게 클 수도 있겠네. 네, 왜냐면은 전체적인 컨디션 같은 게 우리 몸에서 당연히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나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생리통이 있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행하는 동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기본이 되었던 삶인데 여행하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물론 다른 종류의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었으니까 적었으니까 몸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아, 이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생리통 없다며 요즘. 아니 환자분들이 나 이제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차 가시면 중간에 휴게소마다 쉬시고 막 설명해요. 갔다 다녀오시면 안 아팠다고 여행 동안. 근데 갔다 오자마자 아프다고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딱 여름 약간 휴가 그런 느낌이죠. 저는 그래서 뭔가 답이 없어 보이지만 이 3명이 모여서 여기서 2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답이 없다고 하지만 어쩌면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약간이라도 생활 스트레스를 약간이라도 줄여주고 저는 이거 보면서 중간중간에 한 2-3번 정도 울었어? 아니 뭐 울컥한 적은 있어요. 같이 울 때. 근데 2-3번 정도 다시 막 할 것처럼 했다가 그러니까 더 연장할 것처럼 했다가 안 하고 계속 진짜 그냥 응원을 했어요. 물론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뭐 모르는 거고 이게 회차가 기니까 당연히 뭐 끝나는 식으로 될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자기네들이 신나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으면은 응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저렇게 재미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도 사실 접기로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현실의 벽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자기네들 내적인 동기 때문에 저걸 정리하는 거지 뭐 선생님이 그만해라고 해서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 결혼하기 위해서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요 정도까지 했으면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둔 거라서 그렇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노력을 막 하고 한창 하고 있다면은 성과가 당장 안 나오고 하더라도 응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 옆에서 쟤네들 물어보지도 않는데 뭐 더 해라 아니면 뭐 그만해라 그런 얘기 당연히 뭐 하면 할 필요 없죠. 근데 물어와. 얘네들 고민을 하고 있어 막. 자기들도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왜 일주일에 막 2-3시간씩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녹음을 하고 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쯤이면 헐리우드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불러준다. 지금 막 그러면서 애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첫 화인가 둘째 화인가 끝쯤에 그 매니저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인기 있는 사람들은 너희같이 지금 거의 끝물에 포기할 때 한 번 더 힘을 낸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조금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3-4회차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술자리 하면서 뭐 그냥 쉽게는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생님한테 애들이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은사한테 왜냐면 축제 때
관객도 없고 별로 반응도 없었지만 선생님이 눈에 맨날 혼내기만 하던 선생님이 야, 눈에 정말 이번에 꽁트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에 힘을 얻어서 예. 한 건데 10년째 될 때 선생님한테 우리 이러이러한데 해체할까 어쩔까 고민 중이니까 선생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죠. 그만둬.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죠. 네. 근데 그 말도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고 그 이유도 되게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잖아요. 앞으로 10년은 더 힘들 거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첫 번째 매니저가 대답해 준 게 훨씬 더 좋았고 이 친구들한테도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네. 이게 사실은 드라마가 시청자 보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냥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막 꿈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어렸을 때 장래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어렸을 때 생각했던 삶에서는 조금 모자란 삶을 살고 있잖아요. 90%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되게 큰 안성 뭔가 같았으면 안 하길 잘했어. 왜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아우. 자기가 욕 좀 먹으면 어때? 그냥 자기 마음 다 할 수 있는데. 미안해. 그래서 아무튼 다 뭔가 이렇게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약간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타협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뭔가 한 번은 타협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결론은 조금 더 공감대를 얻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나가 그러잖아요. 네가 맥베스를 했던 시간들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지금 아버지한테 무릎 꿇을 때도 쓰이고 뭐 또 주변에 그 영업하는데도 이렇게 쓰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직업을 할 때도 네가 노력을 했던 게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위로를 해주잖아요. 네가 지난 직업에 실패를 했더라도 그게 다 너의 현재에 다 도움이 되고 너의 미래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힘들어도 너의 미래를 만드는데 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를 위해서 이 결론을 냈겠지만 저는 사실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하는 데까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더. 특히나 개그맨, 탤런트 이런 사람들은 늦게 뜨는 사람들 많잖아요. 약간 버티기 나름인 것 같기도 이게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예술이라는 게 양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든지 맞아요. 양 뛰기 위해 이제 질적 도약이 있는 거지. 유튜브도 100개를 띄우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괜찮은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빵 터질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저 얼마 전에 200회 녹음한 거 알지? 근데 그게 진짜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아니 이렇게 재미없는 걸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자체가 예술이 되는. 우리도 한때 200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10,000개, 100,000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자체가 예술이 됩니다. 그 언젠가. 통째로 전부 다가.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우리 같더라고요. 세 명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팬이 한 명 있어. 그렇죠. 그 입주위 여드름 환우라시는 분, 백공님이나 아니면 한 분 로사이 로사 이분. 그러니까 약간 이로사. 우리 같은 느낌이 네. 좀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거를 직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재미로 하는 거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얘긴데?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거 다음에 본 드라마가 뭐냐면 귀에 맞으신다면 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귀라는 게 사람 귀. 이게 뭐냐면 어떤 식품회사 홍보부에서 일을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걔가 자기가 좋아하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여자인데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식당들을 소개하는 그 음식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해요, 혼자. 근데 이제 그게 빵빵 뜨면서 얘가 발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 나오는 식당들 실제 일본에 있는 다 체인점들이에요. 실제 체인점들. 도토루 막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자집 그거 뭐야? 명동 교자. 모모노 교자 뭐 있잖아요. 하여튼 뭐 우연찮게 또 보는데 이거 우리가 잘된 얘기다.
아무튼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볼까 말까. 제가 합체 해볼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꿈을 접는 게 과연 실패냐 아니냐. 뭐 여기서는 삶 속에서 언젠가 자기가 꿈을 향해 노력했던 그 기억들 아니면 그때 갈고 닦았던 뭐 그 무엇들이 긍정적으로 삶 속에서 되살아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뭐 왜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크게 애정 전선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도 좋았고,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나는 너무 싫은 게 뭐 정치 드라마 아니면 뭐 드라마 뭐 의학 드라마 모든 드라마가 나와도 주인공의 직업이 그거지 사실은 다 무슨 삼각관계 드라마거나 다 이런 저기로 흘러가서 좀 그게 좀 싫거든요. 그런 그래서 약간 항상 조마조마해요. 또 저 둘이 사귀는 거 아닌가? 네. 그게 이 한국 제가 K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요즘은 좀 그게 이제 너무 클리셰가 되니까 안 하려고는 하는데 시청자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김희애하고 문소리 씨인가요? 그 두 분이 출연한 정치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도 결국엔 사랑 얘기로 가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선 그러지 않고 그 젊은이들의 그 피땀 눈물에 집중한 거,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이 드라마 대사 중에 해체하기 하루 전날 마지막 아이디어 회의를 그 패밀리 레스토랑, 일본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랑 좀 다른 개념으로 쓰이더라고요.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은 24시간 하면서 학생들이 저렴한 돈으로 가서 밥을 먹는 좀 그런 느낌인데, 나카하마가 일을 하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밤샘 회의를 마치고 손님들 하나도, 나카하마가 새벽에 퇴근을 하는 조였나 봐요. 나가면서 나카하마에게 이 맥베스로서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좀 뭉클하더라고. 그 다음날 마지막 공연이 있고 나카하마가 마지막 공연을 관람한 다음에 해체 이후에 또 우연히 이 하루토, 혼자 있는 하루토를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힘든 시기에 맥베스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는 맥베스는 해체하지만 자기는 영원히 팬으로 남을 것을 다짐한다 라는 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또 인사를 하잖아요. 얘네들은 왜 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지 몰라. 하여튼 그 장면에서 그 하루토도 또 얘기를 하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100명이 한 번 봐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고, 얘가 항상 예전에 그 1화 2화 이럴 때서 꽉 찬 극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100명이 한 번 봐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한 명이 100번 봐주는 것도 더 고마운 일이다. 너무 고마웠다. 나카하마상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걸 10년이나 할 수 있었다. 물론 얘가 10년 동안 펜질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데이비 백곰님하고 로사님한테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백곰님과 로사님 그리고 몇 안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헌정하는 네. 드라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뭐 다 했습니까? 뭐 좀 저기는 없어요? 저기요? 단점 단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재미없는데 예, 그거는 막 그럴 리얼리티라니까.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인데 옆에서 막 좀 짜증날 때 있잖아요. 재미없는 개그를 보고 있는 느낌? 그런 거는 좀 있었고요. 그렇군요. 뭐 단점 단점 아니고 끝까지 일단 해봐야 됩니다. 뭐든. 끝까지. 아, 근데 결론은 왜 저 병원 닫으려고 그래? 왜? 안 해? 병원 지금 잠깐 쉰다고 잠깐. 3일 쉰대요. 제가 3일. 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와가지고 잠깐 3일 이제. 쉰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뭐 개빡쳐가지고 아이 개꼴 받아가지고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잠시 쉰다고 그랬잖아. 그런 느낌으로 잠시 쉰다고 했잖아. 아니 진짜 그때는 저기 앉아가지고 뭐 어쨌든 그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끝까지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 물론 이제 당장에야 차이가 안 나겠지만 해본 사람 그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본 거 있어요? 아니 지금 끝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기 살기로 하고 3년밖에 있고. 안 됐잖아요. 3년. 지금 결혼도 계속 하고 끝까지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야, 결혼도 이 했고. 영화 오독보다 오래 안 했어. 아니 잠깐만.
결혼도 그렇고 아, 뭐 어떤 공부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진짜 축자 크로스핏 하면은 좀 의지가 생기고 하잖아요.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도 저게 이 정도 참으면은 그래도 이 정도 보상은 있구나 하는 게 있고, 이게 아니면 내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데서 경험했을 때 여기 나오는 하스미처럼 나카하마상처럼 뭐 지나가다가 누구 꼬지를 물어보면 그 대답해주고 좋은 걸 느끼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어딘가에서 보상이 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매사에 그냥 요행을 너무 꼰대 같다. 요행을 바라고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고 복이 떨어지길 바라고 막 이런다고. 정신력이 썩어 빠졌다 라는 말씀을 진짜 MZ 세대 들고 싶지 않아. 아니 MZ 여기서 세대. 일하는 MG 없자. MZ 세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유행을 바라는 게 안 돼서 저기다 저렇게 저 채굴기 돌리고 있나? 아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이거는 재미를 하는 거고 비트코인 꼭 사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떡상했죠. 아니 내가 32,000불에 샀는데 지금 아니. 27,000달러인데 뭘 떡상했죠? 아니 그거는 그냥 하는 말. 지금 어쨌든 천연에 걸었고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사야 되고 아무튼 어쨌든 야, 됐고 끝까지 해봐야 된다. 아 무조건 그게 그 삶 속에서 다른 형태로 피어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어떤 빡셈의 기준이 더 높은 수준의 빡셈의 기준을 갖기 때문에 무슨 그럼요. 일을 해도 더 잘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어른들 같다.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뭘 하는 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매니저 말대로 그만두고 싶을 때 조금 더 힘을 한 번 정도는 더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매니저로 나오는 배우도 낯이 익은 배우죠. 그 사람은 제 연예인 같이 생겼어요. 제일 잘생겼는데 나카무라 토모야라는 이 분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신 박용화? 박용화 좀 느낌 있죠? 네. 이 매니저가 이제 본인 스스로는 원래는 자기 가수를 꿈꾸던 사람이어서 가수가 되려고 이 기획사를 찾아왔다가 사장이 넌 가수보다는 매니저가 더 맞겠다 해가지고 매니저로 전향을 해서 나름의 그 매니저로서 자기 경험과 어떤 실적을 쌓고 기획사에서 개그맨은 안 받는 기획사인데 자기가 개그맨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해서 맥베스를 받아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한테는 도전인 거죠. 이 맥베스라는 팀을 키우는 게.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맥베스의 4번째 멤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밤샘도 하고 계속 아이디어 회의도 같이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약간 조금씩 이게 사이가 멀어져서 이 해체를 앞둔 시점에 이 매니저가 어떤 느끼는 회한 이런 거를 다루는 회차도 있거든요. 네. 이 매니저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이 3인조도 까맣게 있고 물론 뭐 어디 공연 갈 때는 항상 그 접촉은 하지만 같이 노력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걸 좀 잊어버리고 제4의 멤버로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지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매니저 쪽 에피소드도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오독의 4번째 멤버 약쟁이 부군께서는 어떻게 보셨다는지 늘 같이 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남편도 오랜만에 이런 잔잔한 드라마를 보고 잔잔하게 잘 보다가 그런데 왜 맨날 일본 것만 하는 거야? 아니, 뭐 맨날이야. 이 전에 거 뭐였어? 일본 것도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죠. 이 전에 게? 네. 야, 요즘 일본이 제일 이슈잖아. 일본 좀 방류하잖아, 지금. 그거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을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앞에 있던 거 뭐였지? 막 날아다니는. 썸머고스트. 네. 써보고 그러면 저기 일본 주간 이게 1회가 아니라 2회가 되겠네요? 아무튼 좋은 평가를 내리셨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4번째 멤버의 의견도 또 들어봤고요. 이 매니저로 나왔던 이 박용화 많이 닮았죠? 나카무라 토모야랑 또스미, 나카하마상 역할을 했던 또스미 씨랑 같이 또 찍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것도 최신 드라마인데 아시코와 하네오 그리고 하이픈 그런 일로 고소합니까? 라는 변호사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토모야가 그 매니저 역할을 맡은 토모야가 변호사로 나오고 아리무라 카스미가 사무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장이에요. 카스미도 도쿄대 법대 출신이고
변호사 시험을 지금 4번째 떨어진 거예요. 일본에서는 5번 떨어지면 더 이상 응시 자격이 없대요. 윤석열 방지 같은 거죠. 그래서 12수에까지 들어온 애들 막으려고. 그렇게 11년 동안 사시 공부만 하다가 큰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헛발질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5년만. 일본 선진국이야. 아무튼 그런 상황에 그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병약해지셨어. 그래서 새로운 변호사를 뽑았는데 그게 이제 이 토모야가 온 거죠. 근데 이 토모야는 법대를 나온 적도 없는데 고등학교 출신인데 한 번에 그 시험에 붙은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매회 들어오는 의뢰를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좀 드라마거든요. 거기서도 역시 또즈미 너무 예쁘고, 그리고 나카무라 토모야는 여기에서랑 다르게 좀 양아치스럽게 나옵니다. 조금 변호사한테 날라리 변호사 그런 느낌이 나와서 좀 새롭게. 그리고 내 3회까지 보다 그냥 말았는데 둘이 러브라인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끊었어 중간에. 그런 드라마가 있다.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마지막에 이제 10화에서는 각자의 길로 나간 이 멤버들과 그 나카무라가 아니라 나카하마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루토와 준페이랑은 다르게 이 쇼타라는 인물은 개그맨으로 성공하고 싶다, 뜨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이 친구들과 함께 이 꿈을 향해서 노력해 나가는 이거 자체가 재밌어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우리가 10년째니까 해체해야 되지 않냐 라고 고민을 할 때 혼자 그 사이에서 말은 못하고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괜찮은데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은 일찍부터 연을 끊고 살다가 드라마 초장에 엄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인 사람이고 어떤 애정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 캐릭터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사람들과 같이, 가족 같은 두 사람들과 같이 뭘 향해서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사람 같은데, 마지막에 다들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되는데 얘는 좀 뜬금없이 세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게 그동안 이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지내는 것에 안주하고 그거 자체가 좋았던 사람에서, 그 소극적인 사람에서 그 스스로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난 처음 봤을 때는 얘는 왜 해외여행 간다고 하고선 퉁치고 끝날까 조금 이상했는데, 오히려 몇 번 곱씹어 보니까 슌타의 결말이 저는 훨씬 마음에 좀 와 닿는 것 같아서 좀 좋았다 느낌이 드네요. 그게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꿈을 접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럼요. 꿈을 접는, 그러면은 우리 이걸 접어도 실패는 아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입니다. 그거는. 다 뭐에 도움될까요? 나중에 약쟁이 예전에는 회원들한테 말도 못 걸다가 요즘 그냥 청산 뉴스로 막 1시간씩 붙잡고 얘기한다며. 회원님 코어가 무너졌어요 지금 하면서 막 혼내키고 혼내는 거 하도 혼나가지고 진짜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막 머리 허해지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청일과 서수남처럼. 그러면 누군가 기자가 한 명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궁금해서라도 기사화가 되고 딱 봤는데 진짜 한 50년 그렇게 에피소드 한 4만 개. 그럼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저희 그겁니다. 남편이 바로 예술이라는 거는. 제 4의 멤버가 항상 가끔 그러시거든요. 왜 근데 그건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드라마를 보고 느끼신 바가 없다면 다시 한번 보시라고. 한번 나오시도록. 그리고 그 상담을 좀 해주시. 저기 로사 이분이 이로사. 성이 로사이라는 이사로 같아. 이사로는 일사로 김웅국 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사로 이사로 삼사로 기사로. 그걸 뒤집은 것 같아. 로사이가. 아무튼 이분이 그 댓글에 이 작가님은 나미리 선생님 같대요. 그리고 문지기는 돌멩이 덕후 맹구래. 네. 돌멩이 덕후 맹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짱구에 나오는 짱구에 있어요. 그 네. 캐릭터. 돌멩이만
수석하는 애야? 그러면? 그 돌멩이 덕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콧물 맨날 매달려 있는 약간 그런 캐릭터 있어요. 띨빵한 애야? 예, 짱구 친구 맹구. 그리고 약쟁이는 짱구래요. 나미리 선생님은 뭐야? 맞아. 나미리 선생님 한번. 남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을걸요? 나미리. 그때 저희 아들내미가 짱구를 봐가지고. 크레용 신짱의 등장인물. 비디오판에서는 이름이 모나미. 유치원 선생님이고 나이는 24세고 비중이 매우 높은 인물이면서 마주치기만 하면 싸운다. 상당히 히스테릭에 허영심이 돋보이는 인물로 사실 얼굴만 보면 신노스케도 반할 정도로 상당한 미인이다. 스타일도 좋은 편이긴 하나 그 특유의 허영과 내숭 그리고 까칠한 성격이 외형적인 이점을 모두 깎아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는지 남자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성격을 감춘다. 로사님은 제명인가요? 파문. 로사님은 둘밖에 없는데 파문입니다. 파문. 제가 짱구를 안 보고 있어갖고 뭐 짱구를 몰라서 뭔 말을 했는지. 좋은 건 줄 알고 지금 소개하려고 했던 거. 나 선생님이라고 해. 아 역시 내가 얘네들 이끌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데이빗 빼꼼님이 그 자기도 이제 입주의 여드름 환우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 약쟁이 입주의 여드름 싹 없어졌네. 다시 또 생기겠죠. 자꾸 들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덕후님도. 그 저기 입주의 여드름 치료 가능하죠? 아 치료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여드름에다 침 딱딱. 진짜로 네. 퍽퍽퍽퍽 네, 압출하고. 치료 가능하시답니다. 비트코인 결제 가능하니까 비트코인 들고 가능합니다.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시는 걸로 하고요. 남편 저 부군께는 제 4의 멤버 자낙스님이신가요? 자낙스님께 그랬구나.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사람 또 사는 거라고 맞습니다. 말씀 한번 드려주세요. 맞습니다. 네. 자기도 밀키스 계속 먹으면서 요즘 안 먹고 있어. 밀키스인가? 금주하고 있어. 금주. 그게 금지야? 금료. 자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었습니다. い 움직이었습니다. ざ手のなる方へと導いたのは誰でもない自分自身なのに自信がないよ笑